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불거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최상병 특검 이거를 통해 가지고 국민적인 눈높이를 뭔가 돌리려고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뻘짓거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음해하고 자기들끼리 마타도하고 하다가 이제는 뭐 사적이는 그런 문자 내역까지도 공개를 하는 이런 진짜 개딸도 하지 않을 법한 더러운 짓거리까지 나오면서, 워낙에 이게 시끄럽다 보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묻히는 듯한 그런 경향이 있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시계는 정시로 가고 있습니다. 뭐 정청래가 요즘 그 얘기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법사위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정시에 시작한다. 이런 얘기 뭐 자주 떠들어대던데, 이재명의 구속에 대한 시간도 멈추지 않고 배터리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배터리 달면 제가 가가지고 갈아 끼울 테니까 차곡차곡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검찰 내부적으로 이 분노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가 많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에 대한 사건을 수사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무려 지금 검찰이 몇 명이나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습니까? 7명이나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를 뭐 검찰, 여러분들이 만약에 검사였다라고 한다면 그걸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없던 정의감, 평상시에 정치적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래 나는 법대로만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검사님들조차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아니 미친 거 아니냐? 나라가 미쳐도 이렇게 단단히 미칠 수가 있냐? 야당 대표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버리고, 유창훈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작년 9월 달에 야당 대표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지들이 다수당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를 저런 식으로 당연지사로 아주나 손쉽게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치에 관심이 없던 검사님들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이 마음에 불꽃이 타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검찰이 김혜경과 이재명 두 사람을 법인카드와 관련돼 가지고 소환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있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아니 왜 이거 간단한 문제인데 빨리 기소를 안 하냐, 법인카드 뭐 얼마 썼다 이거 내역이야 뭐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카드 기록도 다 있는 것인데 왜 이거 빨리 기소를 안 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놀랍게도 검찰이 내역 하나하나를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법인카드를 한 100여 곳이 넘는 매장에서, 100여 곳이 넘는 업소에서 1000번 가까이를 결제했다라고 한다면 그 1000번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얼마를 뭐에 썼다, 이거를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누가 빠져나갈 수 없게, 이재명과 김혜경이 빠져나갈 수 없게 전수조사를 다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눈에 불을 켜고서 이거를 지금만 바라보는 거예요. 반드시 이재명과 김혜경을 구속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같은 경우가 뭡니까? 선거법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선거법 재판은 계속해가지고 열리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선거법 재판이 끝났을 때 판사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 한마디를 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기사 한 가지 띄워주시면은 한마디로 요거죠. 9월 6일 오후 2시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얘기를 듣고 이재명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습니다. 9월 6일 오후 2시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9월 6일 2시에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지고 이재명 측의 최후 변론까지 듣고, 통상적으로 최후 변론 후에 한 달 내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10월 초에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 재판 결과가 유죄냐 무죄냐, 100만 원을 넘을 거냐 안 넘을 거냐,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대선을 앞두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 중요성을 생각해 봤을 때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100% 100만 원이 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정평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로 유죄가 나올 것이냐,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죠. 김문기 씨 몰랐다, 그 다음에 백현동 개발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제가 기소 대상에 들어가 있는 이재명의 발언들을 좀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문기 씨의 케이스를 좀 봐야 되는데요. 다음 기사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요. 이게 지금 검찰이 보기에 기소 대상에 들어가 있던 이재명의 발언들입니다.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했던 건데, 2021년도 12월 22일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김문기 씨가 팀장이었을 겁니다.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12월 24일에도 제가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인지를 못했다 그 뜻이지요. 기억이 못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27일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제가 시장 때 만났던 기억은 없는 거예요. 제 기억에. 왜냐하면 하급 실무관이었으니까 제가 그것을 숨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29일에는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검찰의 기소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발언들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 느끼시겠지만 이재명이는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몰랐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나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시점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대선 직전 아닙니까? 그럼 누가 보든지 간에 이게 허위 사실이다. 법원이 보기에 김문기 씨를 알고 있었는데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네. 허위 사실이 맞네 라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는 뭐밖에 없겠어요. 김문기 씨와 악연이라서? 아니죠. 대선에 승리하겠다. 한창 그때 당시 대장동이라고 하는 이슈가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방 자체가 그거에서부터 자기의 책임을 잘라내기 위해서 김문기 씨를 꼬리 자르게 하기 위해 가지고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얘기했구나.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가지고 대선 승리를 위해 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100%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또 이재명의 문제가 되는 발언이 뭐냐? 이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검찰이 지금 공소장에다가 적시를 해놨던 기소 대상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또 기사 한 가지 띄워주시면은요.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백현동 개발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은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구체적으로 이재명이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협박을 받았다. 너 이거 만약에 안 들어줘? 국토부가 지금 요청하는데 이재명 네가 까분다고 우리 얘기 안 들어줘? 그러면 직무유기로 이거 문제 삼을 거야 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제외하고 실무를 봤던 대부분의 사람들을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압박을 느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재명이 무슨 뭐 삽 들고 가가지고 삽질합니까? 이재명이야 무슨 뭐 연필 들고 가가지고 도면을 지가 그립니까? 뭘 합니까? 이재명을 그냥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걸 결제하는 역할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실무진들이 한 명도 제대로 그거를 압박을 받았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재명이야 지가 뭐라고 무슨 뭐 협박을 받아가지고 백현동 개발했다 이런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뭐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정바울이라고 하는 그 개발업자가 김인섭을 통해 가지고 허가방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김인섭을 통해 가지고 정진상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백현동 개발을 이루어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국토부가 협박을 해가지고 했다? 택도 없는 소린 겁니다. 이미 정바울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됐었고요. 김인섭도 마찬가지로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백현동 개발을 통해 가지고 불법적인 로비를 통해서 개발을 했다라는 게 밝혀져 가지고 정바울 씨가 700억이 넘는 그런 식의 수익을 거둬들였다라는 거. 김인섭이 또한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돈을 거둬들였다라는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구속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백현동 개발이 이미 관련된 사람이 그렇게 구속이 됐었는데 백현동 개발이 무슨 뭐 뜬금포로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됐다고? 이거면 지나가던 개라도 웃겠습니까 이 얘기에? 아까 전에 그 기사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그러면서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현동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주지 말라고 버티다가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교통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진짜 양아치 아닙니까? 상향을 해가지고 무려 4단계나 용도 변경을 해줬습니다. 식품연구원 자리가 비었을 때 그거는 원래 산림지역이었거든요. 아파트가 들어설 수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마을 씨가 2번이나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성남시에서 허가를 안 해줬다가 2015년도에 갑자기 누가 영입이 되자마자 김인섭이가 영입이 되자마자 기적같이 모세의 무슨 뭐 기적처럼 갑자기 용도 변경이 상향이 됐던 거예요. 그게 갑자기 승인이 됐던 겁니다. 그것도 한두 단계를 올리는 게 아니라 무려 4단계나 승인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것뿐만이었습니까? 임대아파트 100%로 지어라 라고 하는 게 성남시 요청이었다가 김인섭 씨가 들어가고 난 뒤에 4단계 상향뿐만 아니라 그 임대아파트도 몇 %로 줄었어요? 1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근데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요? 세상 천지에 어떤 미친 국토부가
성남시에게 야 임대 아파트 10%만 지어 100% 너무 많아 10%만 지어가지고 정바울 씨한테 수익 전부 다 몰아줘 이런 미친 국토부가 어디 있겠냐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상식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물증이 다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시면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요청서입니다. 국토부가 당시 성남시에게 보냈던 요청서에서 빨간색으로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귀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니들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맞다고 생각하면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라. 너들이 알아가지고 판단해가지고 해라 라고 하는 게 적의 판단해가지고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공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무슨 뭐 이재명에는 축지법이 아니라 그 뭐예요? 관시법이라도 쓰는 거예요? 이거 보낸 사람의만 마음을 읽어가지고 야 분명히 공문에는 적의 판단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 적이라고 하는 것이 적의를 갖지 말란 뜻인가? 압박감을 내가 느끼고 있네. 이게 지금 무슨 뭐 환자지 이게 그러면은. 누가 보든지 간에 이재명에 대한 이 지금 재판 결과 백현동 개발이 됐거나 그리고 또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했던 거 그거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민주당은 정신을 못 차리고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 다음 기사 한 가지 보여주시면 만약에 1심 법원 판단이 무죄라면 특히 중립지대에 있으며 연일 카메라 세례를 받고 법정에 드나드는 이 전 대표의 모습을 손가락질해왔던 유권자들은 부채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부채감은 이 전 대표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본다. 이러니까 우리가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1심 재판 결과가 거의 뭐 99%로 유죄가 나올 게 뻔한데 얘는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재명 측의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두고 봐봐라. 이재명 무죄 나올 것이야.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재명한테 손가락질했었던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중간지대에 있던 사람들은 부채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부채감은 뭔 놈의 부채감? 홀가분함을 느끼겠죠. 드디어 이재명이가 구속되는구나라고 홀가분함을 느끼겠지. 법원이 이번에 선거법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위증교사와 관련된 것도 어떻게 결정을 내렸습니까? 9월 30일 날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말인 즉슨 10월 초에 공직선거법 위반 요거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10월 말에 위증교사에 대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럼으로써 위증교사가 작년 10월에 기소된 지 1년 만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무려 2년 만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위증교사 같은 경우도 이것도 100% 유죄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위증을 했던 김진성 씨가 자백을 했는데 뭐가 다른 게 필요하냐고요. 그리고 그 유창훈이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이조차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위증교사 문제 같은 경우는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법원이 보기에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10월 달에 드디어 1심 재판 결과가 두둥 두 개나 나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의 체계가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균열이 났을 때 한번 두고 보자고요. 어떤 인간이 어떤 개딸 의원이 가장 먼저 이재명 등에 칼을 꼽을지 말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